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는 박원석의 밑줄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지금 요즘 그 주요 헤드라인 뉴스 장식하고 있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 사표 냈다. 그래서 대통령이 만류했다. 계속 하다가 또 결국은 휴가를 갔는데. 네. 어쨌든 오늘 결론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오늘 그 나흘간 휴가 마치고 복귀하는 날짜인데. 예.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마 사퇴 의사를 꺾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본인의 그 입장을 통해서 거취 표명이 될 텐데요. 예. 오늘 오전에 그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런 티타임이 업무점검 티타임이 있고 예. 오후에 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 비서관 회의가 있습니다. 예. 자, 아마 오후 이 수보회의 전후로 해서 최종적으로도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발표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일단 현재까지 청와대 입장은 복귀를 희망하면서 기다린다는 입장이긴 하나 이미 신현수 수석이 휴가 가기 전에 두 차례나 대통령께서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사의 의사를 굽히지 않았고 그 사의 의사를 밝힌 원인이야 다 알다시피 이 고위검사장 인사 과정에서의 이른바 이제 패팅 논란이 원인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특별한 변화가 과연 있었을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도 사의를 번복하지 않을 듯하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빠르면 아침에 티타임에 참석 여부 봐서도 사실 좀 가늠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자리에 참석해서 본인 입장을 표명할 수도 있고요. 예. 혹은 다른 형태로 입장 표명을 하고 참석을 안 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주말 사이에 이제 지인들한테 보냈다는 문자 내용이 간접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더 이상 동력이 없고 법무부와 이 검찰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예. 법무부 장관과는 다시 볼 일이 없다. 이런 등등의 입장 표명으로 봤을 때 예. 아직까지는 사퇴 의사가 완강하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지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 거취 관련해서 박원석 전 의원과 밑줄 치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할 수 있습니다. 자, 박범계 법무장관이 결국은 이제 소통하겠다 이런 제스처를 좀 적극적으로 보낸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갈등의 골이 깊고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 수석이 사실 계속해서 일을 할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또 이거랑 또 연동된 거가 또 검찰 인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사장급 인사는 이미 했고, 예. 또 이제 지검의 차장 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라고 하죠. 예. 인사위원회가 열리는데 통상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그날 오후거나 다음날 오전 정도면 이제 인사 내용이 확정이 되는데요. 예. 지금 가장 이제 주목이 되는 바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됐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정부와 가깝다라고 평가되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됨으로 인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이 공석이고 예. 그리고 2, 3, 4차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좀 물러나라. 예. 라는 식의 입장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표명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2, 3, 4차장의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관측 포인트인 것 같고. 예.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담당하는 주요 이제 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요 부장들 중에 정권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들. 예를 들어서 지금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같은 경우에 예. 검언유착 수사를 하고 있고 예.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을 빨리 무혐의 처분해야 된다. 이런 수사 결과를 계속해서 올렸던 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최고참 부장이에요. 예. 근데 과연 이런 분들이 이제 교체될 건가, 예. 혹은 좌천될 건가 이런 것들이
인사의 주요 관측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검은 유착 의혹 수사 중인 그 이동훈 또 형사부장, 네네. 김필근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네네. 그다음에 또 그 옵티머스 펀드 이거 다른 네네, 또 그렇죠. 주민철도 이분도 경제범죄 형사부장. 경제문제형사부장이에요. 또 울산시장 또 선거 개입 사건도 이건 또 권상대 공공수사 2부장. 공공수사 2부장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검찰 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리더라도 그 신현수 수석이 만약에 출근해서 그냥 계속 일하겠다. 그럼 또 이것도 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 발표되는 게 아니고 좀 더 뭐 좀 미뤄질 가능성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검찰총장하고는 예. 이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서 인사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예. 이 중간 간부들의 보직 이동은 곤란하다. 예. 네, 이런 입장을 검찰 측에서는 제출한 것 같은데 그게 얼마나 반영이 될지. 네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거는 거의 사실은 중간 간부 인사의 밑그림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죠. 그 확정짓는 회의이기 때문에 예. 과연 신현수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서 그 확정된 계획이 번복이 있을지 이게 또 한 번의 패싱 논란을 낳지 않을지 예. 뭐 일각에서는 역패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예. 여러 가지 아무튼 뭐 오늘 내일 사이에 예. 이 법무부 검찰 간의 갈등이 또 중요한 변곡점을 맞지 않을까 예.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원론적으로 보자면 이 신현석 이분의 신현수 민정수석의 자리가 사실은 민정수석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네네. 비서 아닙니까, 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수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니 그 비서인데 정책결정권자도 아니고 국무위원도 네네. 아닌데 네. 이런 행동으로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거 아닌가? 이게 참으로서 적절한 행동인가? 이런 비판도 있긴 합니다. 뭐 저는 그런 비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신현수 수석이 상징성이 큰 게 현 예. 정부 들어서 검찰 출신의 첫 민정수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나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나 예. 이런 어떤 법무부 검찰 간의 여러 갈등이 현 정부 들어서 빚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풀어보자. 그리고 원만하게 조정해보자라는 예. 취지에서 임명이 된 분인데 이게 임명되자마자 첫 인사에서 이제 본인이 패싱 당했고 더 나아가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재가 이전에 예. 인사안을 발표하는 일종의 월권행위를 저질렀다. 네. 감사해야 된다. 이런 논란까지 빚어진 거 아니겠어요? 예. 사실은 이 상황에서 본인이 애초에 이 민정수석 자리에 올 때 가졌던 그 소신과 역할 이걸 이제 다 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면 저는 물러나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예. 사실은 좀 필요 이상의 잡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무적으로 대통령이 굉장히 큰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예. 이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한 배경으로 봤을 때 예.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부 장관의 그런 좀 일방적인 그 인사 과정도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참모로서 이렇게 좀 노이즈가 큰 게 적절한 행동이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혹시 뭐 이런 궁금증 없었습니까? 그 신현수 민정수석 사표 낸 사실 이거 어떻게 언론에 흘러나왔을지. 글쎄요, 뭐 예.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한데요. 예. 아무래도 뭐 그분도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언론에도 있을 거고, 특히 이제 검찰에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다양한 경로가 일반적으로는 예상이 되죠. 예. 어쨌든 뭐 지금 상황 봐서는 자칫 그 현 정권의 처음이자 마지막 검찰 출신 민정수석 이렇게 기록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 네. 근데 당장 또 만약에 물러나면 뭐 대안을 찾기도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아직은 뭐 그 거취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대안 논의로는 예. 가 있지는 않지만 뭐 부담이 좀 생기죠. 부담이 예. 생기고 예. 또 현 정부 들어서 검찰 출신의 첫 민정수석이라는 의미 부여가 이를테면 이제 완전히 퇴색되고 그런 어떤 의도가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민정수석을 어떻게 임명할지 이것도 아마 고심이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밑줄, 두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코로나 위로금이냐, 선거용 위로금이냐, 이 논란인데, 뭐, 당장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매표형이 관건 선거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좀 벗어나는 상황이 되면 전 국민에게 뭐, 위로금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때문에 지금 이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전제는 있습니다. 예. 지금처럼 재확산 국면이 아니고 그걸 네. 벗어나서 네. 회복 국면으로 갈 때 전 국민 위로금 같은 형태로 예.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을 말 그대로 위로하고 또 소비 진작도 모색하겠다. 예.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저는 지금 급한 게 그건가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예. 특히 이제 자영업을 포함한 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됐다고는 하나 그야말로 일부 완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는 지금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뭐 3차 재난지원금도 지급이 됐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자영업이 입은 타격이나 네. 이 손실을 어느 정도 좀 충족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오히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손실보상법을 빨리 제정해서 그동안에 입었던 피해를 포함해서 이 자영업 피해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생계 문제나 생존권 문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가장 우선적이어야 될 일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아직 재확산이 극복된 것도 아닌데 위로금을 얘기하는 거는 좀 성급했다. 그리고 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야권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갑자기 대통령 후임 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주말 사이에 야당 견조가 설전 벌였어요. 이분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재난기본소득이나 예. 또 보편적 기본소득하고 이게 색깔을 같이 하는 정책이다 예. 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대권 후보다 보니까 당내 경선구도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 대통령을 엄호하는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작용을 한 것 같고 저는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씩 설 앞두고서 일괄 지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책의 소신과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명하고 이제 뚜렷한데 그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나 또 야당 이외에도 여러 반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같은 재원을 더 어려운 계층에게 집중해서 지원하는 것이 더 형평성에 맞고 더 정책적으로 볼 때도 합리적인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런 비판도 저는 귀 기울일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소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지금 아무래도 대권 경쟁 과정에 있어서 그런지 이제 자신의 주장이나 의견을 아주 배타적으로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연 이 대선까지 굉장히 많이 남은 과정에서 이 정책적 논쟁 과정에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좀 무리나 또 상당한 비판을 집중 공격을 부를 수도 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밑줄 짧고 굵게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과문요. 이게 지금 좀 보셨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내부에서 판사들도 좀 하시는 반발이 많은데. 저는 판사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사과문이 아닙니다. 일종의 변명을 다소는 좀 군색하게 늘어놓은 거지. 사과를 하려면은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 무슨 부적절한 언사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 무게와 파장에 비추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로 일관한 사과문은 사과문이라고 볼 수 없고 사과문의 형식도 문제인데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국민들한테 한 사과가 아니고 법원 관계자들이 봐라 라는 얘기인데 그건 대국민 사과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헌정사 초유로 판사가 탄핵당한 사건이고 그 과정에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부적절하게 개입한 이 문제에 대한 사과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형식과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도 형식도 사과 같지 않은 사과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밑줄 여기까지 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이었습니다.